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단순한 교훈으로 꾸며진 우화 같은 걸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린애들도 좋아하지 않단 말이에요. 동화에서도 단순한 모랄, 교훈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듯이 소설에서도 이데올로기가 너무 드러나 있어가지고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는 작품 여기에 대해서는 상득적으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문학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되있는 대로 드러내지를 않고 내장시켜서 부지중에 말하자면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작품 이런 것이 이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에서의 교훈과 소설에서의 이데올로기의 관계가 상동관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얘기라고 하는 것, 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특정한 관점에서 특정한 사항을 갖다가 바라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반드시 이데올로기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드러내면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되쓰는 대로 드러내지는 말고 내장을 해 두었다가 마지막에 가서 보일 듯 말듯이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문학을 위해서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고 아주 진부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치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사람의 정념을 갖다가 아주 흔드는 거죠. 이런 정치라고 한 민감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괜찮은 작품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정치와 문학, 이데올로기와 문학의 관계가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경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짤막한 단편 오에겐사보로의 인간의 양이라고 하는 단편을 갖다가 선택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학과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추상적인 언어로 전개시키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디테일 속에 신이 있는 그러한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이 미군의 진주군 혹은 점령군에 의해서 지배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메카도가 사실상 일본을 갖다가 지배했죠. 그런데 그 해방 그러니까 종전이 된 지 얼마 안 된 뒤에 여기 주인공이 대학생인데 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불어 가르치면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버스를 타는데 버스를 타고 보니까 미군들이 많이 있고 특히 미군 하나가 일본 여성을 갖다 무릎팍에 앉혀놓고 뭐 쏘곤대고 그러고 있었어요. 이렇게 미군이 일본 여성을 데리고 희롱을 하는데 일본 여성이 젊은 일본 대학생이 들어오니까 둘 다 이 술이 취했어요. 여성도 술이 취하고 미군도 술이 취하고 이 남성이 난 좋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가 불때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거친 말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이 이 대학생한테 몸을 갖다 기대려고 하는데 피하니까 여자가 바닥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던 미군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 여자를 불러일으키면서 말하자면 기사도 정신을 발휘한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이 일본인 학생한테 말이죠. 저기 뭐라고 이제 하다가 결국 일본 이 학생을 미군들이 깍두기를 벗겨요. 바지를 내리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궁둥이를 갖다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치기 빵빵 양치기 빵빵 하고 박자를 맞춰가지고 이제 모욕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멀쩡한 남자가 술 취한 외국 군인한테 말이죠. 바지를 벗기우고 거기다 이 궁둥이를 막 치고 깔깔거리고
이제 한참 그러다가 결국 이제 미군들이 차를 내리고 여성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사람들 가운데, 승객 가운데 교사 한 사람이 이 창피를 당한 학생한테 와가지고,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건 큰 모욕이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알려야 된다. 그런데 이 학생은 우선 창피하잖아요. 대낮은 아니고 밤이지만은 버스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술 취한 외국 군인한테 깍두기를 벗기고 피동형으로, 그 다음에 궁둥이를 쳐서 때리고 졸음감이 되었다는 게 창피해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이제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외국 군인이 관련돼 있으면 문제가 민감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 말이지 함부로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일본인 교사가 대꾸 말이지, 이런 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공개를 하고 처벌받게 해야 된다고 막 열렬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많이 창피하니까 우선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골목으로 도망가네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데 일부러 자기 집을 알리면은 불리할 거 가지고 계속 도망가니까 계속 따라와가지고, 야, 네가 창피하다고 해서 이걸 숨기면은 이건 너 비겁한 거다. 그럼 우리가 알려야 한다. 이래가지고 막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너의 주소와 그 성명을 알단다. 앞으로 계속 투쟁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원의 경우에도 저항이 또 행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점에서는 무서워서 가만히 있다가 그 상황이 지나가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강경한 행동을 취하고, 강경한 행동을 취할 뿐만 아니라 동조하지 않는 젊은 학생을 갖다가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가지고 네가 희생이 되어야 한다, 넌 비겁한 놈이다, 몰아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령 이 교사를 갖다가 아주 열렬한 일본의 민족주의자로 만들면은 이 소설이 좀 신파가 돼버리죠. 근데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그냥 오에겐 사부는 냉정하게 일어난 사건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효과적이고, 이 작품이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행위, 정치의 프락시스, 또 정치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희생자의 작성, 이런 걸 갖다가 다루고 있어가지고 정말 정치에 대해서 짤막한 단편이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중요한 특징은 어떤 이데올로기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데올로기를 노출해가지고 반미 감정을 갖다 조성한다거나, 혹은 또 일본의 그 애국주의를 갖다가 은연중에 드러내면은 작품이 좀 신파 쪽이 되고 감상적인 민족주의의 어떤 작품이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정말 작품적인 효과도 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치의 생태, 정치의 행태, 정치의 본질, 참여와 비참여,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서구에서 그 리얼리즘의 승리라고 하는 비평적인 어구가 있습니다. 그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얘기예요. 리얼리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엥겔스가 한 얘기인데, 그건 뭐냐면 작가가 정치적인 입장이 보수적인 입장이라 할지라도 작품적인 성과는 오히려 진보주의자들의 작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이럴 적에 그걸 리얼리즘의 승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과거의 작가들을 갖다가 다 자기들의 계통으로 편입시켜가지고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진보주의 전통에 속한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문화적인 전략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작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작품의 논리에 따라서 작품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령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안나 카레니나는 결국 간통 소설이에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처음에 이 안나 카레니나를 갖다 부정적인 인물로 그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글을 쓰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만들어낸 안나라고 한 허구 속의 여성이 예뻐지고 괜찮아가지고 거기 반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을 부정적인 인물로 그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자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해서 작품의 논리에 의해서 안나 카레니나는 당초에 기획했던 부정적인 인물이 아니라 상당히 괜찮은 인물로 나오고 결국은 희생자로 나오게 돼가지고 독자의 동정이 쏠리게 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문학 작품 속에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데올로기적으로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훌륭한 작가인 경우에는 자기의 이데올로기에 반해서 작품의 논리에 따라서 혹은 현실의 논리에 따라서 좋은 작품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결국 리얼리즘의 승리라는 거죠. 리얼리즘의 승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문학에 있어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의식된 이데올로기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제가 그 토마스 만이 안톤 치홉이라고 하는 작가에게 관해서 쓴 글을 갖다가 읽고 감상을 적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하는 얘기가 작가의 의무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해답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늘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간단해요. 이 토마스 만에 따르면은 치홉의 정치적인 신조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해야 한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날 위해서 일을 대신한다. 그러면 뭐냐? 그 사람을 내가 착취하는 것이고 내가 억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해야 된다. 누구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인간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얼마나 깊이 있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남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라고 평등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고 간단하게 우리가 모두 일을 해야 한다. 내가 일을 하려면 누군가가 날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수탈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 이것만 가지고 그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쓰는데 기가 막힌 작품이 굉장히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반듯한 관점만 있으면은 시선만 있으면 문학 작품으로 성공하기가 쉽고 오히려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문학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